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매수 매도의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급락장 이후에 대부분 회복이 다 끝났습니다.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수 보시면은 급락한 개파락 부근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미 넘어섰고요. 코스닥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어쨌건 이벤트 8월 초의 이벤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이후에 지금 여기 보이는 8월 5일자가 저점이 맞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거시적 경제나 뭐 정치적인 이슈들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슈들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좀 보면은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건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어쨌건 다행히 이제 회복은 했지만은 이 회복 속도 자체가 상당히 느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거래일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고요. 한 2주 가까이 소요가 됐고 반면에 미장 같은 경우에는 소요 자체가 2, 3일 내로 다 회복이 됐죠. 자, 그리고 나스닥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려했던 이 천정 자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이 있잖아요. 이 고점 부분에서 어, 이 쌍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크게 봤을 때는 뭐 헤드앤숄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려를 해요. 왜냐하면 일단 자체가 이 추세 자체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은 이 대추세는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되돌림 현상이 있을 때 한국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국장 자체가 직전 고점을 넘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어, 강력한 반등 뒤에는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중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조금이나마 그 다음 쇼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여기가 마무리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손을 들었죠. 더 이상 나는 금리 올리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데 여기 플러스 이제 뭐 트럼프의 당선이 되거나 또는 뭐 자국무역주의로 되거나 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상대적으로 또 엔캐리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식은 이런 위기가 있지만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고 돈 많은 사람이 항상 이기게 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고 그리고 조급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를 하는데 남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동일하게 주가 지수가 이제 회복이 됐고 절반 정도는 회복이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도주가 아닌 것으로 나뉘는 것 같고 이왕이면은 주도주인 종목들을 일부 정도 편입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그 주도주가 강력한 그 대량 거래에 의한 슈팅이 나온다면은 그 이후에는 다시 소외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매동을 잠깐 보면요. 예, 보시면은 일단은 뭐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은 거래 대금 자체가 이렇게 코스피도 많지 않고 코스닥도 보시면은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과거 뭐 10조, 11조 이 정도에 비해서는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건 반등이 잘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포지션을 봤을 때는 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포지션이 계속해서 매수로 다시 돌려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돌려 세우고 있고 그리고 현물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참고하시고 옵션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이런 것도 보시면은 풋옵션 매도를 강력하게 했잖아요. 8월 6일 날, 8월 5일 날.
8월 6일, 8월 5일 날 풋옵션 강력하게 매도한 이후에 보시면은 주가가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자금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를 무시할 수 없고 한동안은 이제 그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를 잠깐 보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러한 이유로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온다는 느낌이 들면, 왜냐하면 오버슈팅이라는 게 뭐냐면 뭐 여기서 반등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한 20% 상승 이 정도 봤을 때는 상당한 고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이 되돌림 현상을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780 정도 왔을 때는 또 비중을 줄여가면서 주가적인 하락이 있었을 때 그게 맞아서 떨어졌을 때 상당히 우리가 그전에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주식시장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랑 함께 하신 뭐 저희 멤버십 하시는 분들도 그래 계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계신데 4년 5년 금방 지나갑니다. 단지 내가 한 달 두 달 좀 늦는다고 해가지고 주식 시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거래대금 순위에서 잘 보시면은 예, 여기 거래대금 잠깐 볼게요. 거래대금 보면은 지금 올라가는 거래대금 전체를 놓고 보면은 반도체 쪽으로 확 쏠렸다가 오늘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렸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그다음에 개별주 종목들, 일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라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힘이 부족한데 결과적으로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2차 전지는 이 회복이 상당히 불능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지금 주가의 하락 수준을 보시게 되면은 첨보가 36만 원에서 지금 5만 8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직전 조정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차트 분석 자체가 어렵고 이런 것들은 손을 안 대, 물론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손을 안 대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뭐 세부적인 내용도 또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또 따로 멤버십 영상으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건 힘든 시장이지만은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맞추긴 어렵지만 욕심을 줄여서 비중주들 통해 가지고 남들보다 그래도 한 달, 두 달 빨리 회복을 해서 또 하나의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꼭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